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이명자입니다. 올해로 70살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사립학교 국어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외아들 승현이네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승현이는 제가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입니다. 밤낮으로 과외를 해가며 하버드 의대까지 보냈죠. 지금은 유명 대학병원 심장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제 70번째 생일이었어요. 아침부터 마음이 설렜죠. 승현이와 며느리 소연이가 뭔가 특별한 것을 준비했을 거라 기대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침 식탁에서 들은 건 충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선물로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행복한 노후라는 실버타운인데 시설이 정말 좋대요. 소연이의 말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승현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거들었죠. 어머니 정말 좋은 곳이에요. 어머니 또래분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저를 집에서 내쫓으려는 건가 싶었죠.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니?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고 있니? 승현이와 소연이는 서로 눈치를 보더니 말을 돌렸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실버타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소연이의 태도는 점점 냉랭해졌어요. 어느 날은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부엌에서 소연이와 승현이가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당신 어머니 언제 보내실 거예요? 집이 너무 좁아요. 애들 공부방도 필요하고. 알아, 내가 어머니를 설득할게. 근데 어머니 재산은 어떻게 할까? 당연히 우리가 관리해야죠. 나이 드신 분이 큰 돈을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그 순간 전 얼어붙었습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내쫓고 내 재산마저 가로채려 한다니. 고통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다음 날 승현이가 다시 실버타운 이야기를 꺼내자 저는 놀랍게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한번 가볼게. 내 말대로 좋은 곳인지 확인해 봐야겠구나. 승현이의 표정이 환해졌어요. 너무 쉽게 승낙해서 의아했을 텐데 자기 계획대로 되어 기뻐하는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짐을 꾸리며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통장과 중요 서류들을 모두 안전한 곳에 보관했죠. 승현이네를 떠나는 날 현관문을 나서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 너희에게 남길지 결정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겠구나. 승현이와 소연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진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행복한 노후 실버타운에 도착한 첫날 정말 호화로운 시설에 놀랐습니다. 대리석 로비, 고급스러운 가구, 수영장까지 있는 모습은 마치 호텔 같았어요. 직원들은 미소 띤 얼굴로 저를 맞이했죠. 이명자님, 환영합니다. 앞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이곳의 이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첫 식사를 하는데 테이블 배치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창가 쪽에는 화려한 옷차림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고 구석진 곳에는 수수한 옷차림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죠. 저는 아무 자리나 앉으려는데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 자리는 장 여사님 자리예요. 새로 오신 분은 저쪽에 앉으셔야 해요. 그렇게 저는 구석 테이블로 안내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장 여사는 이곳의 비공식적인 퀸비였어요. 재벌가 출신이라며 다른 입주자들을 깔보고 직원들에게도 갑질을 일삼는 인물이었죠. 첫 식사에서 저는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박정식 전 판사와 윤미숙 씨였어요. 정식 씨는 단정한 외모에 차분한 말투로 법조계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미숙 씨는 활기찬 성격으로 대기업 인사팀에서 일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명자 씨, 여기 적응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도와줄게요. 정식 씨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세 사람은 금세 친해졌고 서로의 사연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식 씨는 자녀들이 해외에 살고 있어 외롭다고 했고 미숙 씨는 평생 독신으로 살아왔다고 했죠. 제가 아들 이야기를 하자 두 사람은 공감의 눈빛을 보냈어요.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요. 우리 세대가 너무 헌신적이었나 봐요. 미숙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장 여사가 지나가며 우리 테이블을 노골적으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지나갔어요. 그 순간 미숙 씨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조심하세요. 여기서 약한 사람 골려서 내쫓는 게 취미래요. 첫날 밤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 승현이가 보낸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집은 리모델링 시작했어요. 어머니 방도 서재로 바꿀 예정이에요. 마음이 쓰라렸지만 통장과 중요 서류를 안전하게 확보해둔 것을 떠올리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승현이는 제가 모든 재산을 두고 왔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창밖으로 달빛이 내리쬐는 정원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배신한 자들에게 정당한 교훈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실버타운 생활 3개월 차, 이곳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매일 있던 요가 수업이 주 3회로 줄었고 식당 음식의 질도 눈에 띄게 저하됐어요. 직원들의 태도도 달라졌죠. 입주 초기의 친절함은 사라지고 귀찮아하는 표정으로 응대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옆방에 사시는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비상벨을 눌렀지만 의료진이 올 때까지 20분이나 걸렸습니다. 입주 설명회에서는 24시간 의료 지원을 약속했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죠.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위급한데 이렇게 늦게 오면 어쩌자는 겁니까? 제가 항의하자 직원은 무성의한 태도로 대꾸했어요. 인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원하시면 불만 접수하세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입주자들 사이에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장 여사를 비롯한 특권층은 여전히 특별 대우를 받고 있었어요. 그들만의 VIP룸과 전용 서비스가 따로 있다는 소문이 돌았죠. 정식 씨, 미숙 씨와 함께 관리소장 고동석을 찾아가 항의했지만 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모든 서비스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 복도 모퉁이에서 우연히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호기심에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노인네들 재산 현황은 다 파악됐나? VIP 고객 리스트 업데이트해야 하는데. 네, 거의 다 파악했습니다. 특히 이명자 씨는 상당한 자산가로 확인됐습니다. 아들 승현 씨가 어머니 재산 관리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서비스 저하가 아니라 계획적인 노인 재산 갈취였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승현까지 연루되어 있다니. 방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노트에 들은 내용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정식 씨와 미숙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제 방으로 와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정식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증거를 모아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숙 씨는 다른 생각을 말했죠. 신고해봤자 그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거예요. 우리가 직접 정의를 실현해야 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국어 교사로서 이런 불의를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마저 저를 배신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이들의 악행을 밝혀내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겠어요.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정의의 동맹을 맺었습니다. 각자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복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정식 씨의 법률 지식, 미숙 씨의 사람 보는 안목, 그리고 제 교육자로서의 통찰력이 합쳐지면 강력한 힘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잠들기 전 아들 승현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방문할게요. 중요한 서류에 서명을 몇 개 받아야 해서요.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기다리게. 엄마도 너에게 보여줄 게 있단다. 복수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 세 사람은 정원 벤치에 앉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식 씨는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설명해 주었고 미숙 씨는 사람들의 심리를 활용하는 전략을 제안했어요. 우선 장 여사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그녀의 권위가 무너지면 다른 입주자들도 용기를 낼 거예요. 정식 씨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장 여사는 매일 오후 2시에 직원들과 따로 만나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여왔어요. 우리는 교대로 감시하기로 했죠.
미숙 씨가 청소 자원봉사자로 위장해 장 여사 주변을 맴돌았고 저는 독서 모임을 핑계로 라운지에서 관찰했습니다. 정식 씨는 자신의 법조인 경력을 활용해 실버타운 운영 서류를 검토할 기회를 만들었어요. 3일째 되는 날 미숙 씨가 흥분한 목소리로 연락했습니다. 명자 씨, 증거 잡았어요. 장 여사가 직원들에게 돈 봉투 건네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우리는 즉시 모여 영상을 확인했어요. 장 여사가 분명히 돈 봉투를 건네며 다른 입주자들 요청은 무시하고 내 것만 우선적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식 씨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이건 명백한 뇌물수수예요. 이걸로 협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협박하지 말고 다른 입주자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게 어떨까요? 우리는 영상을 편집해 문맥은 유지하되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했어요. 그리고 입주자 모임에서 실버타운 생활 개선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상영회를 열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입주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장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녀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입주자들이 하나둘 저에게 다가와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직원들이 특별 서비스를 약속하고 관리비를 요구했어요. 내 통장 내역을 몰래 확인하려는 직원을 목격했어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이곳의 비리가 심각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관리소장 고동석이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그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이명자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실버타운의 운영 방식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물었어요. 왜 갑자기 도움을 주겠다는 거죠? 고동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비슷한 실버타운에서 재산을 빼앗기셨습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동맹에 새로운 내부자가 합류한 것이죠. 한편 승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말에 방문하겠다고 했어요. 분명 재산 관리 서류에 서명을 받으려는 의도겠죠. 이번에는 제가 한 수 앞서 준비해야 했습니다. 미숙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승현 씨가 왔을 때 우리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살짝 암시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의 반응을 보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승리를 거두었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을 향한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래도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했죠. 좋아요. 승현이가 오면 제가 직접 대응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약한 어머니가 아니니까요. 일요일 아침 승현이 실버타운을 방문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엔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로비에서 만난 승현은 평소보다 과장되게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여기 생활은 어떠세요?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응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밤새 울던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으니까요.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내가 자주 오지 않으니 심심하기도 하구나. 승현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래도 오늘은 중요한 일로 왔어요. 방으로 안내하면서 슬쩍 물었어요. 집 리모델링은 잘 돼가니? 내 방은 어떻게 꾸몄어? 승현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 네. 거의 다 끝나가요. 어머니 방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방에 들어서자 승현은 서둘러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냐면 어머니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위임장이에요. 제가 대신 관리해드리면 어머니는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읽는 척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심코 던졌어요. 승현아, 요즘 여기서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 노인들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승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손가락으로 와이셔츠 깃을 매만지는 모습이 불안해 보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소문이야. 병원에서도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니? 승현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런 소리는 못 들었어요.
어머니, 서류는 어떠세요? 서명해 주시면.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승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오늘은 좀 더 검토해 볼게. 다음에 오면 결정할게. 승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명 계획대로 되지 않아 당황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이건 시간이 중요해요. 지금 좋은 투자 기회가 있어서. 이때 노크 소리가 들렸고 약속한 대로 정식 씨가 들어왔습니다. 명자 씨, 서류 검토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아, 아드님이신가요? 정식 씨를 전직 판사로 소개하자 승연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짧은 대화 후 승연은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승연이 떠난 후 미숙 씨와 고동석도 합류했습니다. 고동석이 충격적인 정보를 가져왔어요. 승연 씨가 실버타운 경영진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 빚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얼마나 되는데요? 최소 5억 원 이상입니다. 압박이 심한 상황이에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승연이 절박하게 제 재산을 노리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정식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명자 씨, 이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증거가 충분히 모였어요. 미숙 씨도 동의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예요. 이 실버타운의 비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요. 마음이 무거웠지만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들이라도 잘못된 행동에는 책임을 물어야 했어요. 그래요.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인생 70년, 이런 시련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기꺼이 맞서기로 했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였죠. 다음 날 아침, 우리 동맹은 본격적인 반격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동석이 제공한 내부 문서들은 실버타운의 비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어요. 입주자들의 재산 현황 분석표, VIP 관리 지침, 심지어 설득이 어려운 입주자 처리 방안이라는 문서까지 있었죠. 정식 씨가 문서를 분석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죠. 노인들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증거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의료협력 프로그램이라는 문서였어요. 실버타운과 일부 의사들이 입주자들에게 불필요한 수술이나 고가 치료를 권유하고 수익을 나누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명단에 승연의 이름도 있었어요. 어머니, 이건. 고동석의 표정이 난처해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괜찮아요.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계적으로 행동하기로 했어요. 먼저 다른 입주자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집단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미숙 씨가 비밀리에 입주자 모임을 주선했고 20여 명의 입주자들이 참석했어요. 증거를 보여주자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노리는 악덕 기업의 실체를 알게 된 노인들의 분노는 대단했어요. 우리가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식 씨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저는 직접 아들에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승연에게 전화해 다시 만나자고 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주도권을 쥐고 싶었습니다. 승연아, 엄마가 널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어. 이번 주말에 올 수 있니? 승연은 의아해하며 동의했죠. 통화를 마치고 미숙 씨가 우려를 표했어요. 괜찮으세요? 감정적으로 힘들 텐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요. 교사로 살면서 가르쳤던 것처럼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해요. 며칠 후 우리 동맹에 뜻밖의 후원자가 생겼습니다. 실버타운 이사장의 비서였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이사장의 부정행위를 목격해왔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사장이 직접 작성한 메모입니다. 부유한 노인 명단과 재산 확보 계획이 적혀 있어요. 이 문서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실버타운이 입주자들을 현금 인출기로만 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주말이 되어 승연이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소연도 함께였어요. 두 사람 모두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지만 저는 이미 그들의 본심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말씀드린 서류는 검토해 보셨어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검토해 봤단다. 그런데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어.
서랍에서 폴더를 꺼내 그들 앞에 펼쳤습니다. 실버타운 비리 증거, 승연의 도박빚 증명서, 그리고 의료협력 프로그램 문서가 담겨 있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연이 황급히 변명했어요.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저희는 단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더 이상의 거짓말은 그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니? 승연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그는 폴더를 가로챘습니다. 어머니, 이건 불법으로 얻은 자료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단다. 그리고 이미 변호사에게도 전달했어. 승연과 소연은 발걸음을 옮겨 떠나려 했지만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희가 스스로 이 모든 걸 바로잡지 않으면 내가 직접 나설 거야. 선택은 너희 몫이다. 그들이 떠난 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정의를 위한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승연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저의 경고를 무시하기로 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계획은 착실히 진행되고 있었죠. 입주자 자치회를 정식으로 결성했고 30명이 넘는 입주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정식 씨가 자치회장을 맡았고 저는 부회장이 되었어요. 우리는 입주자 권리 회복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실버타운 경영진에게 공식 요구사항을 전달했어요. 그들의 반응은 예상대로 무시와 협박이었죠. 이런 행동은 계약 위반입니다. 퇴소 조치될 수 있어요. 그들의 위협에도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론사에 제보하기로 결정했어요. 미숙 씨의 지인 중에 지역 신문 기자가 있었고 그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이건 큰 스캔들이 될 겁니다. 철저히 취재해 보겠습니다. 기자의 취재가 시작되자 실버타운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했어요. 직원들은 갑자기 친절해졌고 경영진은 입주자 간담회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어느 날 아침 정식 씨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명자 씨, 신문 보셨어요? 일면에 실렸어요. 지역 신문 일면에 노인 재산 갈취하는 고급 실버타운의 실체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실버타운 비리뿐만 아니라 의료계와의 불법적 유착 관계도 폭로되었어요. 특히 유명 대학병원 심장외과 전문의 어 씨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실버타운은 발칵 뒤집혔어요. 이사장이 직접 방문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고 취재진들이 정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명자 씨를 만나게 해주세요.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가 난 승연이었어요. 어머니,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내 경력이 위험해졌다고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야. 아직도 내 잘못을 모르겠니? 승연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이러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통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위협에도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미 시작된 정의의 행진을 멈출 수 없었죠. 다음 날 우리는 실버타운 대강당에서 모든 입주자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실 공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증거 자료들을 슬라이드로 보여주며 상세히 설명했어요. 이 문서들은 실버타운이 어떻게 노인들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심지어 가족들과 결탁해 상속권을 빼앗으려는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청중 중에는 지역 신문과 방송국 기자들도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실버타운 이사장이 황급히 입장했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주장은 명예훼손입니다. 당장 중단하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실버타운 비리는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고 검찰 수사까지 시작되었습니다. 포럼이 한창일 때 승연과 소연이 대강당으로 들어왔어요. 승연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모든 시선이 승연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아들 앞에 섰어요. 내가 나한테 한 짓, 그리고 다른 노인들에게 한 짓의 대가야. 내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 승연의 눈에서 순간 당혹감이 비쳤고 이어서 죄책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승연에 대한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정의를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진실 공개 포럼 이후 일주일 만에 실버타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 사장과 핵심 경영진이 구속되었고 실버타운은 임시 경영팀이 맡게 되었어요. 의료계와의 불법 유착 관계도 수사 대상이 되어 관련 의사들이 줄줄이 소환됐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승연에게 일어났어요. 의사 면허가 정지되고 병원에서도 해고되었죠. 언론에서는 그의 도박빚과 불법 의료 행위를 연일 보도했습니다. 소연은 이미 승연을 떠나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 그리고 뼛속까지 사무치는 모성애가 뒤엉켜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어요. 어느 날 밤 정식 씨가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통스럽겠지만 명자 씨는 옳은 일을 하셨어요. 많은 노인들을 구하셨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하지만 엄마로서 가슴이 아파요. 법원은 실버타운과 경영진에게 입주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입주자들은 상당한 보상금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돈으로 무엇을 할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제안이 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우리만의 노인 공동체를 만들면 어떨까요? 노인들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을요.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정식 씨가 법적 절차를, 미숙 씨가 운영 계획을, 고동석은 시설 관리를 맡기로 했어요. 그렇게 존엄한 노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 도시 근교의 넓은 땅을 구입하고 노인 친화적인 주거 공동체를 설계했어요. 모든 결정은 입주자들의 투표로 이루어지고 운영의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건설이 한창일 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승연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살이 빠지고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죠. 어머니,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조용한 정원 벤치에 앉아 승연은 모든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도박에 빠져 엄청난 빚을 지게 된 것, 그 빚을 갚기 위해 실버타운과 손을 잡은 것, 심지어 노인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권한 사실까지.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가슴이 아팠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승연아, 내가 정말로 반성하고 있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말로만은 안 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저지른 잘못을, 내가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보상해. 그리고 내 재능을 올바르게 사용해.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관계도 회복될 수 있을 거야. 승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 약간의 희망이 보였습니다. 1년 후 존엄한 노후 공동체가 문을 열었습니다. 50여 명의 노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각자의 개인 공간과 함께 공동 정원, 도서관, 취미실이 있는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저와 정식 씨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두 사람은 공동체 운영의 중심이 되었고 미숙 씨와 고동석도 핵심 멤버로 함께했습니다. 승연은 봉사의사로 주 2회 공동체를 방문해 무료 진료를 했어요. 아직 완전한 용서와 화해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공동체 모임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뤄낸 성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약하다고 무시당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지혜와 용기가 정의를 만들었고 이제 우리 스스로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그 순간 창밖으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았다고 느꼈어요. 인생의 마지막 챕터가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면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